중국 당국이 핵심 전략 물자인 히토류의 정제 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금지에 맞서는 조치로 읽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로의 불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좀 들썩이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번엔 또 무기화 선언을 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지원법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국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굴기하다가 계속 미국 쪽에서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은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잊을만 하면은 이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어서 올해 시장의 반응도 좀 뜨뜻미지근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히토류 이슈가 2018년도, 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있을 때마다 그때 한번 이제 들썩였던 테마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한 번씩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마다 오름세가 나왔었던 그런 이제 테마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테마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 쪽에 대해서 뭐 첨단 산업이 지금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히토류 쪽도 기존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은 이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또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중국 쪽에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히토류 쪽의 이제 정제 쪽을 이제 계속 담당하게 되면서 2010년도에는 거의 히토류의 총 생산량의 한 거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견제를 할 때 이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일본이 한번 타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냐. 호주 쪽에 히토류 기업과 손을 잡고 히토류 물량 공급받고 있고요. 또 히토류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터들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히토류 중국에게 굳이 공급받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늘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호주의 히토류 기업과 또 손을 잡아서 지금 현재 텍사스 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 수요,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25% 정도를 이 호주 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이슈가 이미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호주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호주 쪽에 히토류 기업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원료를 공급받은 거를 이제 토대로 미국과 유럽 쪽에다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히토류 산업의 변화가 기존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 공급망이 조금 더 이제 다변화되고 의존도를 좀 줄이게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든다고 해도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이제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히토류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만큼 지금 이제 오름세가 나오는 거는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지금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테마성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히토류 종목들로 좀 내용 이슈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시장이 히토류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히토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미중 간의 분쟁은 더욱더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이 만나면서 이제 그 원유를 유한화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었거든요. 지금 미국의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앵커님한테 미국의 최대 수출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잖아요. 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뭘까요?
무기?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네. 제 생각에는 네. 달러입니다. 달러. 아, 네. 돈 찍어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 네. 패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달러 패권을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모습들을 그쵸. 보여주고 있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 쪽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네.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몸짓에 대해서 미국에서 견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 내지는 미중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질 때 당분간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 히트로 테마가 갈등 수혜주로 테마성으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테마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지 주식와이프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히토류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히토류 이슈만 있는 종목 하나 봐드리고요. 나머지 좀 복합 모멘텀이 엮여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 테마도 엮여 있는 그런 테마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단은 오늘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니온이라는 종목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니온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의 자회사가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히토류 자석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둘 다 동반 상승세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최저 구간 1,580원에서 이미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세를 한번 크게 히토류 관련 이슈로 내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낙폭 구간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구간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토류 이슈가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오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런 관련 이슈 띄워서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당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장이 더 안 좋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장이 상방으로 간다면은 그대로 그냥 하락 추세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이슈가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처럼 다시 테마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좀 받쳐줄 때 상승세가 나올 때 최대한 뭐 매도하고 나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만 지금 시점 잘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스테인리스 본강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아 창원 특수강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아 조선 반도체 등 1,500여 개 고객사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 본강 기업 중에서는 이제 국내 1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보니까 티타늄 등의 희귀 금속 소재도 유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히토류 이슈 있을 때도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스테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밸브 같은 거, 가스관이나 밸브 이런 데도 당연히 금속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슈로도 붙어 있어서 원전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원전 밸브 만든다고 해서 또 이슈가 같이 함께 또 붙어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히토류 관련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금속물 관련해서 뭐 니켈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원전 밸브 관련해서 이슈 같이 함께 좀 바라보면 좋을 만한 그런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티플렉스도 지금 월봉상 흐름 보시면요. 2020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래량 붙어주면서 2022년도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 이슈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붙어줬었죠. 최근에는 근데 원전 관련 이슈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와중에 오늘 히토류 관련 종목들 오름세 나올 때 갭상승해서 오늘 주가 좀 들썩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뭐 크게 붙어주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티플렉스. 그래서 이런 티플렉스 관련 종목들 볼 때 대량 거래량이 좀 크게 붙어주면서 추세 전환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 테마성으로 이제 손바뀜이 나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티플렉스가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지금 아직도 테마가 아직 안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으로는 잠재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그런 테마가 붙어주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 티플렉스는 일단은 관망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런 테마 종목들 장이 안 좋을 때마다 테마 붙어주니까 티플렉스 그냥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요.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세노텍 역시도 오늘 티플렉스와 거의 이제 유사하게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 갭상승에서 출발해서 장중에는 강세 흐름 보이다가 유성형 캔들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희귀 금속물을 또 취급해서 히토류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도 하지만 2차 전지 또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2차 전지 그 소재를 만들 때 분쇄기가 필요한데 거기 이제 분쇄용 세라믹 비드라는 것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세라믹 비드라는 게 광물 채취율을 좀 높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필수 산업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재로 쓰이는 이제 분쇄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희귀 금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 전지 필수 소재와 관련된 그런 분쇄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구나라고서 인식하고 간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그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넘어서 2차 전지 소재까지 좀 파악을 하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윗골이 달면서 급등세에 한 번씩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마다 또 이런 이제 세노텍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순환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노텍 주가 움직임 역시도 일단은 움직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또 상승 시세 나온다라고 한다면 월봉상 2,600원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만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니온처럼 단순하게 그냥 히토류 이슈 있는 종목보다는 훨씬 좀 더 나은 그런 테마군 개별 종목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